예, 소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에 1차 우리 산학연병원 네트워크 바이오협회에서 주관하는 치매 진단에 대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발표 서두에 진단만 되면 너무 슬프니까 치료도 빨리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치매 치료제 관련돼서 행사를 다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배정빈 교수님께서 인트로덕션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저는 치매 관련된 인트로덕션을 많이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발표는 치매 치료제 중에서도 줄기세포나 엑소좀을 통해서 어떻게 치매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배정빈 교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치매 환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분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많이 생기는 것으로 나와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임상이 에밀로이드 베이라라고 하는 나쁜 단백질들로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3상이 빨간색인데요.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아밀로이드 베이타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모식도로 보여준 건데 마찬가지로 아밀로이드 베이라를 59% 이상이 타겟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 베이라 하나만 가지고 치매가 치료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치매는 증상도 그렇지만 뇌 전반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고 또 그 원인도 딱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단일 분자 하나의 치료제가 적당한가라는 의문점들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중년기 이상부터는 다양한 영양인자, 위험인자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발병 기작의 65%가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런데 지금 A베이라에만 타겟팅하는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어서 또 최근에는 대부분 실패를 했다고 빅파마들이 이제 선언을 하면서 A베이라라고 알려져 있는 학계에서 처음 나왔던 가설이 조금은 전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조기 발견을 통해서 다각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가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개발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단 방법 쉽지 않고 또 비싸다고 하셨죠, 배정빈 교수님께서. 이런 이미징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고 고비용입니다. 그리고 에밀로이드 베이라가 임상 연관성이 결여됐고 또 정상인에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관찰되고 또 타우병리 등 다른 원인들도 밝혀지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글로벌 제약들이 A베이라를 타겟으로 했을 때 치료제 효과를 못 보고 등등 하여 새로운 접근의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절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가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줄기세포 그리고 또 엑소존 관련해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줄기세포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능력으로 보면은 플루리포턴트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미분화 상태에서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엠브리오부터 쭉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다양한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제 몸에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제 지방을 빼내면 제 지방 줄기세포가 나옵니다. 그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매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가 여러분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텐데 줄기세포는 이런 디파인드 되지 않은 좋은 영양제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치료제로는 적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기세포 하면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낼 수 있는데 치매라는 병에는 어떤 줄기세포가 가장 어울릴까? 또 뭐 다른 질환에는 어떤 줄기세포가 가장 어울릴까? 그 가장 알맞은 줄기세포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소스가 있는데 능력이 아주 뛰어난 배아줄기세포 종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만 튜머나 에티컬한 이슈가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아줄기세포라고 볼 수 있는 태아줄기세포인데요. 태아줄기세포는 아무래도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리미티드 셀 소스가 있고 에티컬한 이슈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덜트 스템셀, 즉 제 지방을 끊는다든지 그런 MSC라고 하는 세포가 제일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체 줄기세포다 보니 여기 보면은 어덜트 스템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 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리미티드 셀 소스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태반이나 탯줄 그렇게 버려지는 조직에서 되게 양질의 줄기세포를 끊을 수 있어서 이 플라센타 오리진의 줄기세포가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하면 특징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에밀로이라 베이라든지 그 케미컬 드럭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단일 제제 기존의 제약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저가가 될 수 있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정맥 주사라든지 그냥 우리가 물로 마신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줄기세포 제제는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안전성, 그다음에 이 딜리버리, 그다음에 인젝션 하는 거, 인젝션 한 후에 몸에서 어떻게 되는지 등등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 것이 또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매 치료제 개발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보면은 미국이 22건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 한국을 포함해서 10건, 한국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세포의 복합체로서의 치료제가 잘 성공한다면 아마 치매 치료제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클리니컬 트라이얼 지오비에 올라온 임상 진행 건수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로케이션 보면은 한국도 꽤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줄기세포가 다양하다고 했는데 대부분 여기 보시면 MSC라는 세포로 대부분이 임상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MSC는 메센카이멀 스템셀이라고 해서 MSC 중간엽 줄기세포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소스에서 MSC로 임상을 치매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효능 면에선 장점이 있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의약품으로 만들기까지는 그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치료제로 개발하기까지가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규제가 조금 저희보다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전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어요. 많은 뉴스 사례에서도 나왔는데 한 1, 2년 전부터 그러면 우리도 좀 바꿔보자 해서 이름하여 첨단재생의료 바이오법이 탄생됐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면도 있고 더 안전하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제품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첨단재생 바이오법은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살아있는 세포를 잘 처리해서 난치 질환에 적용하고 이런 기회를 기존에 좀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는 연구자 임상을 좀 쉽게 열어주자. 그래서 프로프 오브 컨셉 한 후에 상업용을 빨리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모식도를 보였는데 이제 연구 학술 목적에서는 굉장히 프로세스가 간단해졌고요. 이게 이제 치료가 안전하고 치료제로서의 효능이 있으면 그다음 과정을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것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입니다.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돼서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태반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매에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해 왔었습니다. MSC,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임상하고 있는 대부분이 MSC를 이용하는데요. MSC는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죽은 세포를 대체해주는 기능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도 줄기세포로 그 동물 실험을 해보지만 동물한테 MSC를 인젝션하면 오래 살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줄기세포를 넣으면은 갑자기 앉았던 분이 일어날 것 같고 죽었던 세포가 다 재생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 재생은 안 되는데 왜 효과가 있지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연구가 그 페라크라인 팩터 때문이야라고 많이 쏠리게 됐는데요. MSC는 재생 능력도 뛰어나지만 더 뛰어나게는 MSC가 뿜어내는 좋은 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로스 팩터들에 의해서 치료제로서의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MSC는 이뮨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에밀로이드 베이라나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면역이 이제 흐트러지고 또 만성적인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 MSC는 많이 줄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치매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여겨졌고요. 많은 실험들 그다음에 개발이 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MSC는 다양한 조직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본메로에서도 뽑아낼 수 있고요.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위에는 성체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래는 태아에서 나올 수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도 우리 흔하게 말하는 게 젊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줄기세포도 그렇습니다. 젊은 티슈에서 나올수록 줄기세포의 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나오는 탯줄, 태반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는 남자아이 것도 나옵니다. 엄마 몸에서 나오지만 남자아이 거일 수 있는 게 태아 오리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MSC를 이용하면 효능이 더 뛰어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 MSC 중에서 태반 MSC를 주로 사용했고요. 이 양막이나 탯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탯줄 이쪽 사이드가 이제 태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름의 줄기세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거를 뽑아내서 이 세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딱 보면은 남아의 어떤 그 크로모즘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를 이용해서 저희는 쥐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치매 걸린 쥐한테 꼬리에다가 테일벤으로 IV 인젝션을 했고요. 그리고 봐서 이제 뇌를 봤더니 뇌에 있는 에밀로이드 베이라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쪽 보면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줄어들었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브레인 섹션을 해서 봤더니 이 파란색이 우리가 그토록 없애기 원하는 에밀로이드 플라그인데 이거를 이 빨간색에 있는 액티베이션된 이뮨 레스폰스가 일어나서 얘를 굉장히 많이 죽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평가로 봐서도 굉장히 많이 효능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젊은 쥐는 이 모리스 워러 메이즈라고 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훈련을 받습니다. 쥐한테 물 탱크 같은 데 저쪽에 찾아가라고 훈련을 시키고 빨리 갈수록 수영을 조금 하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은 얼른 수영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 노멀 컨트롤은 빨리 내려갑니다. 이 초간 나중에 30초면 찾아가고요. 근데 알츠하이머 걸린 쥐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지 기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줄기세포를 맞은 그 그룹은 3일째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탱크 같은 데 넣어서 이 쥐가 여기 조그만 데 찾아가면 여기 가면 올라가서 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모리스 워러 메이즈인데 그 쥐한테 인지 기능 테스트할 때 많이 쓰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길이가 빠르면 똑똑한 거고 이렇게 헤매면 똑똑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기능으로 해서 줄기세포 넣고서 치료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실험인데요.
이렇게 넣으면은 똑똑한 쥐는 실제 이 탱크는 엄청 큰데 화면상은 작게 보이는데 여기 찾아가고 마지막 날은 이거 빼서 이 분면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는 걸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기 줄기세포 넣은 알츠하이머군이 갑자기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따라가는 트래킹도 노멀 그룹처럼 굉장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 나쁜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이라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고, 근데 재밌게도 전체적인 브레인의 그 이뮨을 담당하는 마이크로글리아는 비슷해요. 근데 뭐가 차이 나냐면 얘를 공격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된 일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글리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 내린 것은 면역에서 얘가 뭐 안티 면역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엔타이 인플라메이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해서 시스테메릭한 이뮨도 어떻게 바뀌는지 봤는데 Treg라는 그 시스테메릭 면역도 굉장히 증가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연구를 한 지가 한 되게 오래됐어요. 이 당시에는 줄기세포는 어떤 좋아지다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의문을 가진 게 뭐였냐면 근데 분명히 이 쥐한테 저희가 꼬리로 넣는데 이 세포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브레인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브레인에 봤더니 아무리 봐도 들어간 줄기세포는 없어요. 스플린에 있다가 스플린도 한 2주 있으면 사라져요. 2주 동안 사라졌는데 이 치매 쥐는 한 4개월까지 효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왜 좋지라는 게 저희가 의문이었어요. 왜 줄기세포는 사라졌는데 쥐는 계속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지? 분명히 브레인으로 넘어가지 못하는데 셀이나 이런 것들은. 왜냐면 브레인을 비비비로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사이즈가 500달톤 이하라든지 아주 스몰 몰레큘만 넘어갈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이후로 이제 메커니즘을 찾다가 간 게 이제 엑소즘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엑소즘이라는 개념이 사실 나오지 않을 때라서 한참 지나고 나서 엑소점은 아마 브레인으로 통과해서 갔구나 해서 엑소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엑소점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MSC는 이렇게 다양한 소스에서 나올 수 있고 MSC는 이런 인플라메이션, 그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리제너레이션 이펙트하고 엔타 인플라메이션 이펙트가 있는데 최근에는 엑소점이 나와서 얘가 호스트 셀에 가서 도움을 주나 보다라는 게 이제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또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엑소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BBB를 통과할 만큼의 사이즈가 매우 작습니다. 200나노 사이즈고요. 200나노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단으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듯이 이 세포인데요. 이 세포에서 엑소점은 이 MVV를 통해서 뭐 셀 바이올로지를 보면 여기서 나온 요 세포 요게 엑소점이에요. 사이즈 작은 게 나와서 얘를 자세히 봤더니 얘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뉴클릭 엑시드, 메신저 RNA, 또 프래그먼트 DNA, 스몰 RNA, 리피드, 프로테인 등 다양한 몰레큘들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더 열광을 했죠. 얘가 셀-투-셀 인터랙션에 매운 얘가 그렇구나. 근데 이런 성질이고 또 얘가 바이레이어처럼 세포처럼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더 많이 쓰는 게 드럭을 여기다가 딜리버리 로드에서 세포에 집어넣는 것도 많이 하고 다이그노시스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도너셀에서 나온 엑소점이 그 액셉터한 셀한테 가서 이런 좋은 기능들을 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치료제로서도 굉장히 많이 활발히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엑소점 사이즈를 한 1000까지 브로더하게 넓힌 것이 엑스트라셀룰라 베시클이라고 하는데요. 세포 밖으로 나오는 베시클, 소포체라고 합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는 입이고 엑소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엑소점 입이를 막 혼용돼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엑소점이 이렇게 좋다 보니 뇌 연구에도 많이 쓰고 다양한 질환에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리니컬 트라이얼 GOB에 다시 들어가서 임상이 어떻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EB 필드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이 138개 트라이얼 중에서 대부분은
이 엑소점을 아이솔레이션하는 임상이 대부분이었고 우리가 아는 치료제로서의 임상은 거의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치료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로서 굉장히 많이 따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엑소점의 본메로에서 뽑은 엑소점을 이용한 임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치매에 있어서의 치료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면 MSC라는 줄기세포에서 나온 EB 내 성분들에 의해서 브레인에 잘 들어가니까 아마 이런 기작에 의해서 치료제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생겼고요.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에밀로이드 베이라도 리덕션하고 뉴러널 서바이벌도 증가되고 카그니션도 증가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런 스트래티지로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엑소점 하는 필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줄기세포보다 장점이 많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어로 되게 많이 써있지만 도너스 이건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는 좀 훨씬 낮고 그 다음에 임 리젝션이 적습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인젝션 된 후에 이렇게 뭉치거나 엠볼리즘 생길 걱정이 또 많지 않습니다.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기 때문에 뇌 질환에도 치료제로서 유용하고요. 등등하여 굉장히 엑소점 치료제가 줄기세포보다 더 유용할 것이라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그룹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덜트 줄기세포에 비해서 3x more amount of growth factor가 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growth factor가 더 많이 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활발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BBB 통과하는 방식은 이미 알려진 거는 이렇게 5가지 방식에 의해서 잘 통과되고 또 그 뉴런 세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는 인젝션하고 막 어렵게 우리가 그 치료를 하게 되는데 EB 같은 경우는 그냥 코에다 쭉 뿌려도 될 정도로 좀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여기를 통해서 쑥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코로 흡입하는 걸 레이저 그 인젝션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이저 그 인헬레이션을 이용한 이미 여러 치료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두 그룹이 현재 활발하게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차이나인데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도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레귤레이션하고 또 맞물려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2개 그룹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 애드돼서 우리도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지금 이 연구를 전임상까지는 이제 완료했는데 뭘 하고 있냐면 그 EB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왜 좋은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찾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이크로 RNA입니다. EB는 굉장히 좋은 게 마이크로 RNA를 많이 들고 있고 EB 자체가 세포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좋은 성분들을 그 방어 없이 그냥 그 호스트 세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이크로 RNA가 어떤 유전자들을 타겟해서 치료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활발히 메커니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RNA 지금 이후에 발표에서도 마이크로 RNA를 이용한 치매 치료제 개발 이제 발표해 주실 건데 익사이팅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로 RNA 기능이 굉장히 포텐셜하기 때문에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마이크로 RNA 기능이 아마 치료제로서도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희 랩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줄기세포와 EB를 뽑아내고 있고요. 지금은 그 메커니즘 분석이 메인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많은 그 엑소점을 뽑아내는 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엑소점을 많이 뽑아내서 많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이 익스펜전 부분에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이제 임상에 쓰려면 GMP 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부터 가능하면 GMP 그레이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줄기세포 가이드라인이 이제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 엑소점 평가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줬어요. 식약처에서. 그래서 가이드라인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개발하면
그 치료제 개발이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함께 연구하고 있는 공동 연구 그룹이고요. 저희 팀입니다. 감사합니다.